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미국에 가서 켄터키 아플라이 스쿨 재학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유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2018년에 가서 18년에 가서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몬타나 주에 있는 시드니 하이스쿨에 재학하고 지금 현재는 서영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하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리주 고등학교에서 1년을 재학하고 작년에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해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된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친구들을 보면은 아무나 한 명 일단 선택을 해요. 그 친구랑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계속 한국 얘기랑 저는 계속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하다가 이제 한국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다가 걔가 이제 한국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보이니까 네 이름을 내가 한국어로 써줄까 하면은 그 친구가 이름이 렛이었는데 렛이라고 이제 써준 다음에 보여주면은 그 친구가 세상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한국어 보여주면은.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친구와 인연을 갖고 점점 막 친구가 전염이 되듯이 이 친구랑도 친구가 되고 저 친구랑도 친구가 되고 이렇게 친구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교 시작하기 하루 전날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어서 전 9학년으로 재학했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데 갔었는데 딱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줬어요. 한 그룹에서 저한테 먼저 일로 오라고 너가 그 교환 학생이냐고 먼저 물어봐 주면서 저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잡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국에서 왔고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갈 때 마이쮸나 새콤달콤은 들고 가면 진짜 좋아해요. 새콤달콤. 그래서 친구를 먼저 얘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얘한테 이게 한국 캔디인데 먼저 먹어볼래? 이러면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한 과목마다 저희가 반을 움직여 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주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한 반에 한 친구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한국 크림 같은 게 되게 미국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호스트 엄마는 약간 작은 크림 선물 같은 거 해드렸고 태극기는 저는 태극기를 약간 작은 태극기를 챙겨왔고 그것도 호스트 가족들에게 드리고 저는 되게 제가 있는 그 가족은 애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11명이었어요. 그 아기들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되게 아니에요. 되게 동물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캔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약간 거기 미국에도 하이츄는 있거든요. 그래서 새콤달콤 진짜 좋고 약간 되게 주전부리 같은 거 많이 챙겨갔던 것 같아요. 일단 뭘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저희 가족은 어머니 1명, 아버지 1명, 동생 1명, 누나 1명이 있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챙겨갔냐면 일단 아버지에게 맞는 펜이라든가 그런 남성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그런 화장품 같은 것도 드렸고 저희 어머니랑 누나한테는 좀 여성스러운 한국의 부채 있죠. 부채 되게 좋아하셨고 또 한복 그 세트 작은 거 좀 선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여기서 말한 대로 화장품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한테는 뭔가 걔가 딱 봐도 그냥 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이 생겨갖고 이제 한국에서 쓰는 펜 같은 것도 많이 선물해줬고 그 농구공 하나 선물해 주니까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랑 좀 트러블이 많았는데 왜냐면은 일단 호스트 동생이 저랑 되게 안 맞았어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자꾸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 명언 같은 거를 가르쳐주면서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가 여기 타지에 와서 힘들지라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게임을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동생이랑은 좀 친해지기가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친해졌는데 일단 초반엔 좀 힘들었고, 부모님이랑 또 안 맞았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편한 곳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부담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니까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던가 갈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좀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가 있고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을 때 그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둘이 화해하고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하는 약간 그런 식의 해결책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화를 하는 게 좀 기피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는 제가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한 10개월 중에서 8개월 정도는 되게 말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생 친구가 게임에 굉장히 미친 친구예요. 맨날 이제 프리타임이 많잖아요. 프리타임 오면은 한 10시간 정도 있다고 치면은 9시간 반을 게임만 쳐합니다, 걔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초반에는 좀 얘랑 어떻게 친해져야 되나, 얘는 평소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농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친해지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타임 때 그 친구가 이제 방에서 게임하면은 제가 몰래 옆에 기어 들어가서 그 게임기 하나 잡은 다음에 같이 하자고 먼저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저도 그 친구와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가족과 친해지려면 대화가 답이에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대화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호스트랑 막 친해지려고 막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런 부담스럽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더라도 근처에서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하면서 호스트 가족이랑 관심을 보이면 돼요. 호스트 가족한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이고, 호스트 가족 근처에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냥 근처에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호스트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셔가지고 먼저 그냥 저도 계속 말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먼저 그냥 제 할아버지한테 내가 말할 때 할아버지가 귀가 안 좋으셔서 처음에 말할 때 내 발음이 안 좋은 건지 할아버지 귀가 안 좋으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주눅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내 의견을 말하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은 교환학생들 경험이 있으셨어요, 다행히. 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셔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만약에 호스트 부모님하고 잘 연락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제가 또 이제 코디네이터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코디네이터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쵸. 처음에는 과제가 많이 힘들죠. 미국 학교는 에세이가 좀 많아요. 제가 히스토리나 가버먼트 수업을 들으면 에세이가 정말 많았어요. 맨날 항상 에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론, 결론, 뭐 다 알려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심지어 제가 있었던 집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 남아가지고 잘 이해 못했던 거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선생님들이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반가워해요, 그 질문을. 그래서 항상 수업을 들어가면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나한테 말을 해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해서 맨날 그냥 학교 남아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고, 심지어 제가 과학 선생님은 오히려 저한테 제가 이런 에세이 같은 거 쓰고서 오히려 선생님 앞에서 읽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발음 교정 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해서 거의 진짜 1대1 과외처럼 그런 문법 표현이나 어휘 표현이나 그런 발음 교정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면 남아서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법은 잘 모르겠는데 스피킹이나 발음이 되게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어요. 모의고사 듣기도 다 맞고 처음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 느낌들을 아니까 모의고사가 조금 쉽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스피킹이나 전체 문장을 볼 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진 것 같아요. At our orientation, the first week in Seattle,
all the students are really quiet, like this. Nervous and quiet. And then at the end of the year, in June, when we come together again, before everyone goes home, so noisy. Everyone's talking in English to each other and using American slang and like hand motions. It's such a change. And it's, for me, the coolest part of the year to see how much everyone has improved and grown. It's very cool. 그 첫 번째 주에 이제 시애틀에서 오랭캐를 하면 딱 지금 이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처음 보는 사이라서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환학생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애틀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막 자기들이 경험했다고 영어를 떠들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그때가 제일 좀 성취감이 있는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저는 복학을 안 한 경우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다니고 있는 입장으로서 복학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좀 확실히 좀 중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근데 저 일반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복학하시면서 고등학교 준비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살짝 후회는 하는데 많이 살짝 후회하는데 복학 안 한 거를 그래도 그 학원 그래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 1학기가 빈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가지고 자기 의지만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바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는 복학을 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무조건 복학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3 2학기로 저는 했어요. 복학을 이제 왜 고민하고 계신지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복학을 했을 때 그 친구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복학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형 오빠라는 입장이고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는 건데 이제 걔네가 좀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지냈던 경험보다는 쉬우니까 애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은 그냥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을 갔다 와서 지금 19살인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년에 제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저는 고3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더 좋은 것 같냐면 애들은 대학 올라가서 후회하고 있을 때 저는 1년이라는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복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학이나 재학 같은 걸 하지 않았고 미국 특히 4H로 갔다 오면은 졸업을 하지 않고 3학년 2학기 때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미국 갔다 오면은 6개월 정도 동안 재입학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동안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럼 그동안 고등학교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진로를 또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경험 바탕으로 진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외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외국 학교예요. 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온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진로가 질문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도 아직 졸업 안 했고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번 해에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이랑 외국 대학 중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일단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제가 혼자 공부해서 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한국으로 가고 없으면 외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만 있으면 이제 그냥 고등학교 가서 뭐 수시나 정시로 대학을 가는데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이제 아이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한 자신감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귀국할 때쯤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한 학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좀 잘 돼 있어요. 특별히 수학.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결정인가 또 상당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대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은 결정을 했고, 둘째 같은 경우는 마음 내심으로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좀 소극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가기를 꺼려했지만 본인이 한번 가고 싶어, 제가 강요를 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한번 가고 싶어라고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본인과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항상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본인이 엄마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내 스스로 한번 독립도 해보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 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용기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첫째가 갔다 와서 그거를 본인이 보면서 느끼면서 제가 저희 이제 아빠랑 제가 뭔가 좋은 학교를 가거나 또 뭔가 이렇게 막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좀 더 큰 스케일 속에서 또 큰 도전 속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했는데, 그 목표를 이제 첫째가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를 보고 둘째도 좀 도전의식을 갖고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이 보내는 목적이 나는 뭐 좋은 학교를 보낼 거야, 얘가 뭔가 막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굉장히 앞으로 죽는 날까지 삶의 윤택함과 새로운 스케일과 좀 더 많은 도전과 그리고 굉장히 삶을 보는 시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저보다는 우리 다원이가 스케일이 더 큰 사람이다. 엄마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로서 대대장, 중령으로서 대대장이라는 걸 해봤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넌 나보다 더 큰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혼자 살아보지 못했어. 넌 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저는 그거에 만족하고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거가 만족되신다면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여자애를 혼자, 남자애를 혼자 막 말도 집안에서 통제도 안 되는 애를 어떻게 보낼 건가, 집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에 보낼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과 또 주변에 저의 애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더라고요. 또 키우고 적응을 하고 갔다 오는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저도 지금 1년 늦게 가니까 고등학교 가서 어린애들하고 어떻게 적응할까 굉장히 걱정되지만 미국에서도 살아왔는데 설마 또 뭐 고등학교 늦게 간다고 그 1년 어린애들하고 적응 못할 거라는 신뢰감, 그리고 거기서 살아왔다라는 이 자신감을 통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학생들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그리고 현지에서 좀 어려움도 많고 했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재단과 이렇게 협력이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고 둘째는 첫째보다는 제 견해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조금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지만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믿고 제가 보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So the matching of a host family and student can really happen anytime. So right now we are finding our host families in America. So all of your students are, their short biography is being sent to all of our volunteers and coordinators who are trying to find a family for your sons and daughters. And so it can happen anytime. When you receive the host family information from BFE,
we really encourage you to contact the host family as soon as possible. The best way to do that is via email, and then after sending an email, trying to set up maybe like a FaceTime or Skype, some kind of meeting with the family. But the sooner you can do that, the better, because the more time you have to talk before you leave to the US. 여러분들의 지원서가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 호스트 가족들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다 전달이 돼서 호스트가 찾아지는 과정 속에 있고, 지금부터 출국 전까지 아무 시점에나 호스트는 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가 배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밝은 미래로부터 받으실 텐데, 그 정보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가장 빠르게 호스트 분에게 연락을 한번 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연락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메일이죠. 네, 이메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소개도 학생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직접 이제 날짜나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스카이프 화상,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출국 전까지 호스트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하고 서로에 대해 안 상태에서 출국을 하면 훨씬 더 현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Yeah, definitely. So I think the best way to kind of explore those options is to, because we have partners in each state that are through a public university. They're in education, they're in academia, and they would be a great resource to begin a conversation with about what kind of opportunities may exist for your students after this program. And I know BFE also has programs as well that allow students to come back and continue their studies. And a lot of students have gone on to enter an American university and even graduate from an American university. So those programs exist. I know that there's definitely a financial factor to them, but the best way to find out what those options are is to talk to as many different people as you can, Songyun, when you are there. And coordinators will be very, I think, eager to help you try to find some of those options.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직접 학생이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이제 경험하는 중간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 학교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연락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시면은 이제 밝은 미래 교육에서도 교환학생 끝나고 이제 사립학교로 이제 계속 연장해서 미국 대학까지 가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맞으니까요.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성윤이가 한번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the visa type that students receive is called a J1 visa, and it's only good for 1 year. So students have to return back to Korea before continuing whatever the next program is that they join. 이제 교환학생 때 여러분이 받는 비자는 J1이라는 일단 1년만 유효한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라도 일단은 교환학생은 마치고 한국으로 한번 돌아와야 되는 그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